안녕하세요 여러분. 땅을 딛고 길을 나서다 지도와 지리 강의를 맡은 김종근입니다. 조선의 수도였던 한양을 비롯한 많은 도시들은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도시의 성곽 내부를 중심으로 그린 지도를 도성도라 합니다. 대개는 서울 지도를 지칭하지요. 조선은 중앙집권적 사회로서 국토 공간도 서울로 집중되는 구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수도 서울은 왕도로서 왕권을 상징하는 장소로 기능했습니다. 이러한 왕도를 지도로 표현하는 작업은 조선 전기부터 간헐적으로 행해져 왔는데요. 특히 영정조대 조선 후기 문예부흥기에는 뛰어난 도성도들이 많이 제작되었습니다. 도성도는 왕도가 지니는 권위를 부각시켜 표현하는 상징성과 실제 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실용성을 지닙니다. 왕권을 표현하는 것으로는 왕궁과 종묘 사직 등이 위엄있게 그려집니다. 또한 왕도를 하나의 소우주적 공간으로 표현하기 위해 주변의 사산을 이어 그립니다. 그리고 산지의 표현도 회화적 기법을 활용하여 실감나게 묘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왕도의 내부 공간에는 하계망과 도로망이 매우 상세하게 그려지지요. 또 행정구역 명칭이 세밀하게 표기되어 실제 생활에서의 활용도를 높여줍니다. 규장각 소장의 도성도는 현재 존재하는 도성도 중에서 최고 작품으로 꼽히는 것으로 정조 제위 기간에 제작된 것입니다. 도봉산과 북한산을 배경으로 하면서 백악산, 인왕산, 목멱산, 타락산의 내사산을 중심으로 서울의 빼어난 자연환경을 산수화처럼 표현했습니다. 도성안 시가지의 인문현상은 평면적으로 처리하여 풍부한 지명을 기록하고 주위의 산세와 대비되도록 했습니다. 여백에는 행정구역, 도성의 크기와 도로를 기록했는데 창덕궁의 정문인 도남문을 기점으로 삼았습니다. 왜 도남문을 기점으로 삼게 된 건가요? 그 이유는 이 당시 창덕궁이 실질적인 정궁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원본은 남쪽을 바라보며 정사를 보는 왕의 시각에 맞추어 그렸지요. 그래서 지도의 위쪽이 남쪽으로 되어 있는 점이 독특합니다. 도성도는 주로 관청에서 제작하다가 18세기 이후에는 민간에 널리 유포되면서 사적으로도 많이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조선 후기 서울의 인구가 많아지면서 한양의 생활공간도 외곽으로 확장되었는데요.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도성의 주변 지역까지 넓게 포괄하는 지도가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도성도에 대한 민간의 수요가 급증하여 수선전도 같은 목판본 도성도도 널리 유포되었습니다. 수선전도는 지도의 내용과 표현 기법을 토대로 김정호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서울지도입니다. 지도의 총신령 표기로 보아 총위령을 총신령이라 부르던 1846년에서 1849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판본으로 제작된 수선전도는 가로 65cm, 세로 83cm로 청구도나 대동여지도에 수록된 도성도보다는 규격이 크고 수록된 내용도 훨씬 상세합니다. 산지의 표현은 전통적인 연맥식을 사용했습니다. 북한산의 세봉우리가 강조되어 표현되었고 도성의 사산이 수목의 모습과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조선은 초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중화주의적 세계관에 따라 중국 중심의 직방 세계를 표현한 세계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조선 후기에도 이어졌죠. 물론 17세기를 거치면서 서양의 지리 지식이 조선의 지식인 사회에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여전히 주된 인식은 중화주의적 세계관에 토대를 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4대 교린의 외교적 기조가 유지되었고 주변국 지도도 중국, 일본, 유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조선 후기에 제작되는 주변국 지도는 대부분 목판본이나 필사본, 여지도첩에 수록된 것이 많지만 일부는 상세한 단독 지도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지도의 경우 중화주의적 세계관에 따라 세계 지도에 자세히 나타났지만 이 시기에는 중국만을 단독으로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중국 지도는 민간에서 제작되는 여지도첩에 수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신 정보가 수록된 상세한 지도가 아니라 중국을 개략적으로 그린 것입니다. 목판본이나 필사본이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각 성의 지명과 역대 왕조가 차지했던 곳에 나라 이름을 표시하여 일종의 역사부도 성격도 아울러 지니고 있습니다. 또 황하, 양자강, 회수 등의 하천과 주요 산들이 간략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중원을 장악한 이유지만 여전히 명나라의 행정구역을 표시한 과거형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중화의 적통으로 청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조선 중화주의적 사고의 반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왕을 비롯한 주요 현인, 왕릉을 비롯한 고적 등도 같이 표시했습니다. 등왕각, 황학루, 봉황대 등의 유명한 누대와 적벽, 동정호 등의 명승지도 그려넣었습니다. 연나라의 소왕이 갈석궁을 지어 추연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갈석산이 표시되었지요. 이는 이 지도가 당시 중국의 실제 지형을 그린 것이 아님을 보여주지요. 사대부들이 역사 공부를 위한 학습용으로 이용했던 지도의 성격이 컸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임진왜란 이후 일본과의 관계가 안정되면서 통신사를 통한 교류가 행해집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최신 지도가 유입되어 조선에서 다시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조선 전기부터 지녀왔던 화이관에 입각하여 일본을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임진왜란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17세기 일본과 교류가 다시 시작되었음에도 달라지지 않았죠. 이런 흐름은 18세기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일본에 대해 개방적, 현실적인 이해로 나아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폐쇄적,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중층적 인식이 공존한 것입니다. 일본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이중성은 조선에서 제작된 일본 지도에서도 확인됩니다. 대체로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성리학적 화이관이 강하게 투영된 일본 지도의 유형입니다. 여기에는 조선 전기부터 이어진 교키도 형태의 일본 지도와 강항의 간양록에서 비롯된 일본 지도, 그리고 민간에서 활용되었던 다양한 여지도책류에 수록된 일본 지도 등이 포함됩니다. 이 지도들은 대부분 형태가 왜곡되었으며 수록된 정보도 해동제국기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통신사행을 통해 입수한 최신의 일본 지도를 기초로 제작된 지도들입니다. 이러한 지도들은 주로 국가기관에 의해 관리되었으나 일부는 개인적으로 다시 모사 제작되면서 실학자들에게도 열람되었습니다. 공제윤두서가 그린 일본 여도, 성대중이 통신사행 때 입수해 얻은 일본 지도, 원중거의 화국지, 이덕무의 청령국지 등에 수록된 일본 지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첫째 유형보다 형태가 훨씬 정확해졌고 수록된 정보도 최신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지속적인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 전통적인 화이관에서 벗어나 일본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려 했던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처럼
일본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전통적인 화의관에 기초한 일본 인식도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통신사를 통한 교류가 단절되는 19세기 전반부터는 일본에 대한 관심은 더 퇴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선 초기 해동 제국기의 일본 지도보다 훨씬 퇴화하고 왜곡된 형태의 지도가 일본의 모습으로 인식되었고, 이러한 인식은 1876년 개항 전까지 지속되었죠. 조선 후기에는 유구 지도도 계속 제작되었습니다. 조선과 유구의 사신왕래는 1524년을 끝으로 단절되었습니다. 이후 북경에서 사절단끼리 접촉하는 시기를 지나 1662년부터는 관계 자체가 완전히 단절되었죠. 국가 간 실제 교류가 단절되었지만 이전 시기의 인식을 바탕으로 유구국 지도 제작은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유구국 지도는 대부분 민간의 여지도첩에 수록된 것으로 조선 전기 해동제국기의 유구국 지도를 따르는 것들입니다. 그림의 유구국도도 조선 후기 민간에서 유행했던 여지도첩에 수록된 지도입니다. 본섬의 윤곽과 내용, 주변 섬의 배치 등은 조선 전기의 신숙주가 편찬한 해동제국기에 실려있는 일본 지도와 유사합니다. 비록 도면의 방향은 다르지만 왕성과 국두성의 위치와 성곽과 산맥을 표현한 기법 등이 거의 유사하죠. 지도의 내용은 매우 소략한데 본섬과 주변의 여러 섬들이 그려져 있고, 본섬에는 국도, 국두성, 보고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해동제국기의 유구국 지도와 다른 유형의 지도도 그려졌습니다. 이것은 명대의 정약증이 그린 유구국도 계열의 지도입니다. 정약증의 유구국도는 명나라와 조공책봉 관계에 있던 유구를 그린 것으로 중국 사신이 지나는 경로를 자세히 표기했습니다. 지도는 해동제국기의 것보다 실제 형태가 다소 왜곡되어 있습니다. 오키나와 본섬은 왕성인 슈리성을 중심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중국 사신이 머무르던 천사관을 비롯하여 문루, 전각, 사찰 등의 건물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지도는 후에 삼제도회나 도서편에 실리면서 조선에도 전해졌습니다. 영남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천하지도에 수록된 유구국도는 정약증의 유구국도 계열의 지도입니다. 지도의 전체적인 모양새를 보면 본섬을 중앙에 배치하고 주변의 여러 섬들을 외곽에 그려 넣었습니다. 특히 본섬에는 왕도의 궁궐만을 그렸고 주변의 산들을 해안에 표시한 점이 특징적입니다. 이로 본다면 이 지도는 유구국의 전체 지역상을 파악하기보다는 왕이 거처하는 궁궐의 구조를 보여주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의 상단에는 지봉 이수광이 쓴 유구국의 풍토에 관한 기술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하곡 허봉이 중국 사신으로 갔을 때 유구 통사 장주부를 만나 그 나라의 상황에 대해 얻어들은 것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유구에 대한 인식 수준은 역사적으로 빈번하게 교류했던 중국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